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환율 급등으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나 1,500원이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은 1,500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죠? 리먼 사태라든가, IMF,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딱 세 번만 1,500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환율이 이제 거의 1,500원에 근접해 가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다소 조금 감수성이 부족하신 발언을 하셔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불을 한번 더 지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오른 것들이 이제 서학개미들, 해외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좀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거졌다. 너무 막 겁없이 뛰어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창용 총재가 해외 주식 갖고 있는 40억, 그 다음에 자녀 3명 유학하면서 20억 해외로 유출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나 막 여론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온 나라가 환율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율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원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앞으로도 급등할 것 같고 또 내리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난 여론들이 막 갑론을박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나 이제 막 해외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한테 여권에서 과세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완전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감수성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막 들고 일어났던데, 그래서 정책을 비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단순히 어떤 정책이나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거기다 댓글을 달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내가 투자했던 이런 것들의 방향이 달라서, 또는 내 재산에 피해가 발생이 돼서 욕을 한다. 그럴 수 있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한 방향이 이쪽인데 이쪽에 맞지 않는 어떤 정책을 좀 하면 화가 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욕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욕하는 것들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피, 예, 외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코 자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이 급등했던 시절도 있고요. 환율이 또 반대로 엄청나게 급락했던 시절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지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20, 30대 분들은 태어나기 전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800원 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죠?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지금 이제 1400원, 1500원 언저리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1450원, 1500원은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떨어진다 한들 1200원 밑으로는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게 어떤 전문가들과 주류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환율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환율이 너무 올랐으니까 앞으로 무슨 폭락이 와서 다시 1000원, 900원이 갈 거다, 이런 상상을 그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환율이 급변동하고 있고 어떤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급락하고 있고, 이런 시점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만 하고 있으면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죠? 근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비난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 피해를 결국은 오롯이 여러분들이 겪게 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자들이나 있는 자들, 좀 고위 관료직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분들 보세요. 이미 해외 쪽에 투자 다 해놓고 계시고, 환 방어 해놓고 계시고, 자산을 많이 소유해놓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산을 보호하는데, 이런 환율들이 급등하면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잖아요.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환율이 올라도 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 물가를 좀 완충을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제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오르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물가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시작이 되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물건값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최근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2026년에는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할 거예요. 왜냐?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거든요. 그러면 식당에서 소비하지 않고 편의점으로 갈 거고,
편의점에서 소비하지 않고 뭐 더 싼 음식들을 아마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점점점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빨리 직시를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지금 사회 초년생부터 좀 대비를 하셔야지만 내가 어떤 대비를 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최소한 지금 현재 수준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건 내가 투자를 해서 막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일어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를 해서 최소한 내 자산, 내 삶을 현재 수준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급을 받아서 그냥 은행에 넣어놓기만 하면 삶이 유지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인정하셔야 돼요. 예전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 때와 같이 그냥 급여를 모아서 어느 정도 좀 안 쓰고 모으면 성공하던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는 진짜 2025년, 2026년부터는 진짜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지금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20, 30, 40대 분들은 이런 생각이나 마인드를 완전히 좀 바꾸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 문제 해결은 자산을 소유해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뭐 달러가 많이 오를 거니까 달러를 사야 된다. 뭐가 오르니까 뭘 사야 된다. 뭐는 폭락할 거니까 벌어야 된다. 이런 막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앞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가치가 상승할 것들을 선별해서 거기에 모두 골고루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시장에 재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돈이 더 빨리 늘어났을 때 가격이 오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땅이겠죠. 땅은 더 늘릴 수 있나요? 저쪽 서해 간척 사업하면 조금 늘릴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 가서 주거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강남을 10개씩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땅, 즉 부동산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부동산도 위로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지만 무한정 200층, 300층까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미국이 자꾸 돈을 풀고 한국에서 돈을 풀고 하면 이 강남 부동산부터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남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강남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뭐 인경기라든가 주요 광역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지방 소멸한다 이런 게 아니라 돈이 풀리는 만큼 주요 지역이 더 많이 오르겠지만 그런 주요 거점 지역들도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값이 거의 1년 만에 뭐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몇 주 동안은 금값이 조정이 왔었는데 오늘자 보니까 또 다시 뭐 신고가 영역에 접어들고 있고 은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산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들 주식, 금, 뭐 부동산, 그다음에 뭐 실물 자산들 그러니까 각종 실물 자산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실물 자산들을 여러분들이 특히나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원화로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원화로 월급을 받으시면 뭐 달러를 바꿔서 해외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 해외 나가는 게 조금 어렵다면 국내에서도 자산을 소유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돈이 너무 헐값에 거래될 때 돈 대비해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일부 명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거나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명품 업체들이 출시하는 가격을 계속 올리니까 기존에 있던 가격들도 덩달아 따라오르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 목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빨리 인정하시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뭐 달러가 오르니까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말고 반대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자산을 소유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기가 오던 위기가 오지 않던 또는 반대로 호황이 오던 어떤 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던 결국에 자산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또 생각하시면 그럴 거예요. 뭐 IMF 때 빌딩 가진 사람들, 뭐 건물 가진 사람들 다 망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근데 그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가난한가요? 아니죠. 단지 굴곡이 있었을 뿐이죠. 반대로 그 IMF 때 건물이나 땅을 사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초거대 갑부가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경제 방송이라든가 제 채널을 통해서 그때가 기회구나. 자산시장이 폭락했을 때 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교육받아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산을 다 모으셔야 돼요. 그죠? 또는 우리 한국이 정말로 불안하다면 달러 자산을 소유하고 계세요. 달러 자산을 지금부터 빨리. 그래서 달러 자산을 소유해서 한국에 위기가 오면 그 달러 자산을 갖고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은 원화로 바꿔주겠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원화로 바꿔주는 반면에 자산 가격은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 떨어져 있는 자산들을
달러로 바꿔서 들어온 원화를 가지고 매입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